알리는 네. 자, 우리는 판매가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스테미 비즈니스는 나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요. 거절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맨 먼저 갖는 생각이 거절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판매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나는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판매까지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한번 어제 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 누군가가 나에게 가져왔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어떤 때는 기꺼이 내가 사줄 때도 있었고 받아줄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거절할 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는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의 법칙이고 지 마음의 법칙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린 제품도 얘기할 것이고 플랜도 얘기할 것이고 마케팅 수익성도 얘기할 건데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원하는 말을 원하는 곳곳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절하는 건 그들 지 마음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불쾌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그 사람들 마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당당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레토의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2명 만났으면 2명이 나에게 거절했다라면 그들의 마음의 법칙인 거죠. 그러면 나는 2명 만나서 거절을 당했다라면 10명 만나보면 되겠죠. 파리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2명 정도는 나에게 예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 20명을 만났다라면 20명 안에서 누군가는 거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예스 하겠죠. 그래서 파리토의 법칙에 준해서 많은 사람을 확률적으로 만나야지만이 나는 내 마음의 법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의 값은요, 결국은 거절입니다. 이건 인간의 방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인간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이요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산업화 시대 이전에 그 우리가 그 아주 옛날에 뭐 그 사냥을 하고 했을 시절에 보면 그 숲속에서 뭔가가 숲이 탁 움직이잖아요. 깜깜한 숲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사람들은 와 저기에 무슨 좋은 게 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부터 한다라는 거죠. 저게 뭐가 있지? 저기 위험한 거 아닐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의심부터 하는 것이. 그런데 그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그에 준해서 거절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거 진짜 내가 뿌려도 될까? 내가 이거 발라봐도 될까? 이거 정말 좋은 제품 맞나? 이렇게 의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방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거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절을 겪을 만큼 겪었을 때, 그 총량의 법칙을 채웠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DID라고 들이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들이대라. 아까 우리 이용훈 리더님이 얘기해 줬는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온몸으로 한다. 그래서 행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이대고 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절 총량의 법칙은 내가 거절을 당해볼 만큼 겪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거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내가 쭉 명단 작성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나는 10명에게 거절을 당할 거야. 난 5명에게 거절을 당할 거야. 내가 오늘 하루에 잠시만요.
자, 내가 오늘 하루에 거절을 당할 때까지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나볼 거야 라는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2명에게 갔는데 2명이 예스를 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럼 거절을 한 명도 안 당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또 나 그럼 오늘 또 누구에게 거절을 한번 당해야 되는데 오늘 거절을 당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러 가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절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나는 오늘 3명한테 거절을 당할 거야 라고 거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2명에게 갔는데 2명이 다 예스를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나도 안 당했어. 그럼 거절을 당할 때까지 내가 또 만나고 또 대시하고 해본다라는 그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초대하는 그 내용을 하루 온종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초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 거절을 당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한번 알려보자. 거절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거절은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거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좀 사지 않겠어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다음 단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거절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자. 어떻게? 상대방에게 사라 해라라는 제안을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의 제품 얘기, 제품을 썼더니 이런 제품의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리고 체험을 했더니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나왔더라. 그리고 나의 수당, 회사의 비전, 나의 비전, 나의 이야기, 나의 마이 스토리를 한번 나의 와이 스토리를 쭉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로 고객에게 이거 하나 사세요.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요?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얘기를 진솔하게 꺼내서 끝까지 한번 마이 스토리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답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객은 제겠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가져온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이 사람은 왜 이 비즈니스를 할까? 인식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에게 어떤 제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해봐라. 제가 옛날에 백화점에 계시는 이미경 리더님을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이미경 리더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날 첫날 가서 318 그 옛날에 그 제품을 3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5개월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일요일까지 제가 그 백화점에 가면서 끊임없이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자 이런 일이야 라는 것보다 나의 마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 점검을 했고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그 비전 얘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자.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는 딱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딱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 나에게. 그동안 나는 누가 나에게 팔았냐면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나에게 팔았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그곳에서 판매한 것들을 나는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판매한 유통업체를 바꾸는 거예요. 스템이라는 곳에서 나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에게 파는 게 되는 거죠. 그 누가 나에게 팔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팔았고 내가 그것을 써봄으로써 내가 경험하고 좋았던 것들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에게 거절 총량의 법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거절할 때까지 내가 나의 마이스토리를 전달하고 내가 나의 와이스토리를 전달하고 제품과 회사의 비전을 전달하는 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금흐름 사분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는 못 팔아요. 나는 파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사업이라는 말을 해요. 평범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의문을 갖죠. 나 하나 그냥 샀으니까 됐고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 하나 팔았으니까 됐고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현금흐름 사분면에서 보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있는 ES 분면의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말에 들어왔던 우리의 과거는요, 모두가 노동소득을 했습니다. 봉급생활자를 했거나, 어디 자영업을 했거나, 내가 물건을 팔았거나, 옷을 팔았거나, 식당에서 밥을 팔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는 월급을 받았겠죠. 이런 생활을 했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BI 분면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권리소득적인 부분은 이 B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에 세를 주고 내가 월세를 받는다거나 돈을 받는 거죠. 내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근데 노동소득으로 있다가 BS 분면에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B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95%의 사람들이고 95%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5%의 돈을 가지고 5%만이 나눠 갖는 이 대단한 분면에 우리는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사업인지 영업인지 장사인지 판매인지 명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업은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 또는 그 일을 사업이라 한다. 자,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정한 목적, 여러분과 저희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죠, 우리는. 그리고 목표를 잘게 쪼개면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짜임새 있게, 계획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는 그 일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했던 영업은 어떤 걸까? 저도 보험 영업을 했었고, 우리 김수영 리더님도 화장품 영업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은 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만을 내는 거예요. 사업하고는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사업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내가 이익을 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영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 그런 행위다. 그러면 장사는 뭘까요? 또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판다. 또 그런 일이다. 장수, 장사.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세 가지를 현금흐름 사업면으로 우리가 나눠봤어요. 여기서 보면 셀프 인플로이드가 장사에 속하겠죠. 또 영업에 속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에 속하는 현금흐름 사업이면은 비즈니스 오너겠죠. 그죠?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한다. 이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테미에 근무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난 스테미에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스테미 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비즈니스를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은 사업을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말은 비즈니스 오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셀프 인플로이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 또는 인플로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 봉급 생활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 하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보자. 우리가 하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 아니라 다시이다. 많은 분들은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라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한 사람만이 성공을 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잘하고 못하고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하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자리에 성공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한
몫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은 상위 스폰서에 대해서 그 점들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따라주는 내용이 결국은 레버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는 내가 그 스폰서를 존중하고 스폰서와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레버리지가 되는 거지. 돌아서면 스폰서를 험담하고 돌아서면 스폰서를 욕하고 돌아서면 내가 잘나서 됐고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만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아마 오래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하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다. 여러분 주변에 5명을 꼽아보세요. 내 주변에 내 스폰서, 내 하우 파트너 5명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꼽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부 파트너의 인성이 좋지 않고 하위 파트너가 성품이 좋지 않고 하위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스폰서를 디스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한다라면 그것이 제 운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우 정말 돈이 안 돼요. 정말 돈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안 되는 내용을 잘 들여다 봐보세요. 왜 돈이 안 되는지. 본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의 관계고 돈이 우선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을 많이 벌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돈을 못 벌어도 떠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복지 사업이고 잘못 배우거나 잘못 복제되면 그 자체로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복지 사업입니다. 여러분 복지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옷 입는 거 복지하고 머리 스타일을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복지하는 겁니다. 상위 스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치를 복지하는 거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복지하고 그 사람이 옷 입는 이쁜 것을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뭐 툴을 따라하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를 복지해 나가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려고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스 노릇하려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리더가 되어서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리더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정말 끊임없이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가 나오기를, 리더가 만들어지기를. 리더를 만든다라는 건 리더의 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거죠. 복제가 잘못되면 복제를 잘못 배우거나 복제가 잘못되면 그 자체로 모래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빠지면 무너지는 조직은 리더를 못 키우는 아직 리더십 3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리더가 리더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깨지 마라. 믿음을 깨는 것 자체가 모래성인 거죠. 복제가 안 된다는 믿음을 깬다라는 건 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과 욕심에서 모든 것들이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습관처럼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내뱉고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그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얘기해요. 예.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는 사업인데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트너분들이요. 수준 낮지 않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는요. 스폰서를 평가하고요. 이 시스템을 평가하고요. 회사를 평가하고 제품을 평가해요. 우리 스템의 제품이 하찮다라면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을 속여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 루트가 너무나 많고 이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파트너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소중한 리더들이 많고 멋있는 리더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 저는 본인의 상처만 크게 갖는다.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공감 능력으로 보거든요. 파트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말 하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세요.
다른 말을 해요. 파트너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래서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상처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내 상처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겪을 때만 크고, 나에게 반항하는, 저항하는 파트너에게만 엄청나게 밉죠. 근데 파트너와 파트너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아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회사와 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회사와 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팀을 떠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팀이라는 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다른 곳을 향해서 노를 젓는다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타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절에 대한 거절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현금흐름 사분면을 빗대어서 우리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과연 사업을 사업답게 하고 있는지, 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말로만 사업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내 하부의 파트너 분들에게 나는 정말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파트너의 나 자체로 내가 스폰서에 반하는, 내가 또 스폰서를 디스하고 폄하하는, 또 그러한 거짓말들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건지,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업가가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돈이 많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1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2등을 하고 있고요. 김범수 씨 카카오가 4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정진 셀트리온의 명예회장입니다. 이분은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죠. 자, 아버지는 연탄 가게를 하셨고 가족들 모두 연탄 배달을 하며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대학교 때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고 어렵게 학교를 다녔고 4.3 만점에 4.18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라고 해상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는 만 32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되고 셀러리맨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나라도 회사도 어려워지면서 45세 회사를 나오게 되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나이로 인해서 취업도 어려웠고,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유망하다라는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우자동차 출신 동료 10명과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생물학 관련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사업을 만든 거죠. 그렇게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었고 에이즈 백신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큰 위기에 빠지고요.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 뒤로 죽을 각오로 일했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도전해서 성공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는요. 도전은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것이라며 실패라는 단어를 지워가며 셀트리온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된 서정진 명예회장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실패는 다시이고요. 잘했